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수준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코딩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알고리즘을 다 외우고 있어. 여기에 사용할 거 네가 구현해. 그러면 어디선가 찾아와서 구현을 잘해줘. 갖다 붙이기는 정말 잘하는 거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한테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풀지 못한 것만 남아있어요. 인류 중에 누군가 한 명이 풀고 그걸 디지털화된 자료로 인터넷에 어디 남겨놨다 라고 하면 AI 사용료 못 낼 사람 외에는 누구나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된다라고 딱 만나면은 그 문제는 진짜 진지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해답이라는 게 너무 많으면 그건 해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하나의 최적화된 해법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AI가 이거를 너무 못해요. 코드를 만드는 건 잘하는데 너무 난잡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일하기 싫어. 어떻게든 일을 줄여야 돼. 얘가 그렇게 자료조사 해주고 아이디어를 내주고 참신한 뭔가를 다 던져주는 건 잘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해결책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수렴해 나가는 거는 결국은 내가 해야 돼. 야, 돈 버는 방법 알려줘. 그러면 돈 버는 100가지 방법을 알려주지만 진짜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그걸 실행해주지는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AI가 한계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실 때는 CPU 사용법을 공부를 하게 돼요. 조금 지나게 되면은 메모리를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셉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 때 AI가 코딩을 뭐 심지어 뭐 메모리 관리할 때 뭐 메모리 풀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정작 AI 자체가 또 메모리 문제가 있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돈 벌 정도 수준의 시스템이 되면 또다시 컴퓨터 기초 문제를 만나게 돼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AI 시대에 안 해도 되는 거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리코드 뭐 문제 600개 풀기 이런 건 이제는 저는 조만간 없어질 거라고 봐요. 또 누군가는 이걸 오해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러면 알고리즘 공부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렇게 한선 자체를 조금 과장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생겨버리면 그것도 곤란하다는 거죠. AI를 사용하려면 계속 이 메모리를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를 지금 당신이 얼마나 쓰셨습니다. 나 머리 거의 다 찼으니까 이제 슬슬 어려운 건 네가 해라. 인간의 두뇌가 말도 못하게 성능이 좋습니다. 어린 학생분들이 인간의 두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10대 후반이시거나 아니면 대학교 뭐 1, 2학년, 3학년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너무 조급하게 뭐 AI를 사용하는 게 어떻고 뭐 이쪽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기초에 더 집중하기 훨씬 좋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가 확률적으로 답을 내놓는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확률적으로 답을 내놓을 때 평가를 잘 받게 훈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으로 가야 되죠. 한국인의 평균 얼굴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준 거 보셨죠? 이런 얼굴을 보면은 어디선가 본 듯한데 주변에 찾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LLM이 만드는 답은 이런 얼굴인 거예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 그리고 단기간 뭐 한 길게 봤을 때 한 3년까지는 이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인류가 많은 공을 들일 거라고 봐요. 뭐 오픈클로 같은 게 튀어나와서 많은 걸 바꿔놨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일자리들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한테는 야 오늘은 우리 뭐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컨텍스트가 계속 머물러 있지만 LLM, 데이터 센터에 있는 LLM은 나에 대해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비용 최적화하는 게 아주 골치 아파요. 엔지니어링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직업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토큰 값을 어떻게 최적화할 건가의 문제로 또 엔지니어링 문제가 바뀌어요. AI 시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혼란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AI가 해주는 부분이 있고 못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부를 적게 하고 싶죠. 탑다운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자. 어제도 단톡방에 그 얘기 나왔는데 필요성이 느끼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동기부여가 되면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디테일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탑다운으로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다라고 봅니다.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운을 못해요. 한만 하고 끝나. 이게 문제야. 탑다운으로 밑에까지 그냥 쭉 내려가면 탑다운 좋지. 탑다운 절대 나쁘지 않지. 동기부여 쫙 돼 있지. 전체 그림 다 알지. 나 제품 금방 만들 수 있지. 이러면은 탑다운 좋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탑에서 깨작깨작 하다 그냥 끝나요. 결국은 AI 이용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다가 끝난다. 결국은 사용자가 돼버려. 탑다운 공부인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뭐 특정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면 특정 LLM AI 에이전트 뭐 이런 거의 소비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바이브 코딩 이러면은 딸깍하면은 탑다운으로 쫙 뚫고서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막 얘기를 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특정 뭐뭐뭐 플랫폼의 사용자로 묶여버리게 되죠. 그거 없으면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탑다운의 약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갇혀버려요. 버텀업은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버텀에 갇혀버리는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저수준에 대해서 수요가 최소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살기는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양쪽을 다라는 얘긴가? 사람이 이걸 다 못하죠. 요즘 같은 시대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탑다운과 버텀업을 둘 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투두 리스트 만드는 걸 한다고 쳐요. 쉬운 거 할 때 버텀업 탑다운을 둘 다 그냥 확실히 뚫어 놓으시면 돼요. 바닥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거 할 때는 자기가 뚫어야 돼. 자기 머리로 뚫어야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요. 한 번 뚫은 거는 평생 가. AI 시대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할 일이 없어요. 두 번 다시 할 일이 없어. 그냥 머릿속에 다음 개념만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만 가지고 한 번 해주면 돼요. 근데 한 번도 없는 사람은 평생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거야. 한 번만 뚫어 놓으면 AI한테 시켜보면은 알거든. 얘가 헛소리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토큰을 아낀다라는 게 이게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 효율적인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대강 알아. 인간은 그거 정말 눈치 빠르거든요. 코드 쓸데없이 길게 만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코드 줄여. 나 이러이러 가면 되는 거 알아. 그러면 또 줄인다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탑에서 버텀 내려오는 것도 요만큼만 하면 되고요. 버텀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만큼만 하면 돼요. 이 부분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걸 다 다시 하면서 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한번 뚫어 놓으면 이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좀 보충하고 요것만 또 살짝 보충하면 그 다음 단계 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알아. 사람이란 게 놀라운 게 일반화도 잘해.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가치 확대가 돼. 이게 인간지능의 무서운 점이에요. AI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절로 확보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할 때 이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려놓으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이해를 딱 해놓으면 여기서만 좀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확장이 쉬워. 버텀도 마찬가지예요. 최신 기술 남들보다 내가 뭔가 그 근간이 되는 기술 뭔가 하나를 새로 좀 뚫었어. 그러면 그걸 잽싸게 갖다 응용해가지고 제품의 품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상품화를 남들보다 빠르게 한다든지. 왜냐면 이 부분을 AI가 채워주니까. 누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훨씬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됐어요. 기준을 그러니까 어디까지 딸깍을 하고 어디까지 직접 해봐야 되는지를 누군가는 사람이 정해줘야 돼. 결국은 누굴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빠져요. 작년에 LLM 바닥부터 만들기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근데 올해 댓글이 뭐가 달렸냐면은 아니 파이톨치 쓰는 게 무슨 바닥이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진짜 바닥부터 갈 거고요.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AI 에이전트 만들기까지 갈 겁니다. 진짜 모든 걸 다 C, C++, 쿠다 뭐 등등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올라가는 걸로 갈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나는 바닥부터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AI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기술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기술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은 한 번만 하면 된다. 실패를 여러 번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어려운 부분을 AI가 굉장히 보충을 잘해주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한 거를 딱 찍어가지고 그거 하나 뚫으면 내 인생을 쫙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그런 마음가짐과 정신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土と竹の話ならむしろ土木ってことか？どうでもいいな。基礎科目の話なんかとっくに忘れたよ。 오늘은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을 바닥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같은 주제로 라이브 코딩을 했었죠. 그때 구독을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뭔가 좀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어로 LLM 만들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꽤 많아요. 거의 뭐 한 1, 2년 전부터 LLM 만드는 기술이 이제 대중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중국에서 딥시기 나오면서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딥시기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을 아주 뭐 뒤흔들고 있죠. 딥시크 창업자는 뭐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딥식이 테크 분야에 어떤 의미를 던져줬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유튜브에 영상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 LLM 기술에 대한 유행이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모델이 오픈AI의 챗 GPT였죠. 챗 GPT 같은 경우는 API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화를 하려고 하면은 마음 한구석에 이거 비용 좀 부담된다, 이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LG에서 딥시크랑 맞먹는 수준의 LLM을 공개를 해줬어요.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한국어 꽤 잘합니다. 한국어 꽤 잘하고 무엇보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기도 굉장히 좋고,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더 가볍겠죠. 지금 나와 있는 엑사원 3.5보다 더 좋은 모델을 연내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LLM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는 거는 좋은 선택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피터 노트북은 지난번 라이브 끝난 다음에 다시 제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 링크는 제가 영상 밑에 넣어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피터 노트북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대형 언어 모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요. 앙드레이 카파시 유튜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레카 랩스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랭귀지 모델을 간단한 거부터 만드는 과정을 영상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은 LLM을 만드는 기술은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대학교 수업 시간에서 간단하게 가르치고 실습하고 또 대부분 배우고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보편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파이톨치도 안 쓰고 그냥 C하고 쿠다만 가지고 구현하는 걸 여기 이렇게 쭉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공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파생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고, 바꿔 말하면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작년 가을, 그러니까 2024년 세프템버 9월 정도에 아예 책이 나왔어요. 바닥부터 LLM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아예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한국어 버전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 교재의 GitHub을 보시면은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한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부분도 밑에 있는데 여기서는 개인 PC에서도 간단하게 돌려볼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두 시간 정도만 돌려도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맞춰놨습니다. 자, 전체 과정을 요약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AI 에이전트라는 키워드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여기서 AI라고 하면은 사실은 LLM 기반 AI 에이전트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LLM 기반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당연히 그 핵심이 되는 LLM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LLM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바닥부터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라기보다는 오픈 AI의 챗 GPT 같이 API로 가져다 쓰거나 이제 모델의 웨이트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로컬에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파인 튜닝을 해갖고 사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죠. LLM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분위기는 영어권에서는 여러 가지 강의가 나오고 교재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신비한 느낌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실제로 LLM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난 거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가 중요한 것도 맞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 밑에서 실제로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절대 쉬운 일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건 맞지만 절대적인 진입 장벽인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딥식에서 보여줬듯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훈련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장기적으로 볼수록 누군가 더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LLM을 그냥 회사마다 필요한 거 알아서 바닥부터 각자 만들어 쓰는 분위기가 절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LLM을 바닥부터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볍게 한번 봐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LLM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LM을 만들 때는 여러 단계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LLM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챗 GPT 같이 모델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생각을 하죠. 챗 GPT한테 수학 문제 풀라고 그러면 수학 문제 풀어주고 책 요약해달라고 그러면 또 요약해주고 아주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 트리 트레이닝,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사전 훈련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트리 트레이닝 과정에서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합격시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던 말을 이어서 하도록 노력하고요. 사전 훈련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파인 튜닝이라는 미세 조정 단계에서 특정 업무를 가르칩니다. 사전 훈련을 시킬 때는 그냥 문서가 있으면 돼요. 잘 쓰여진 책 같은 게 있으면 그 책을 보면서 알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 조정을 하면서 특정 업무를 가르칠 때는 이 특정 업무에 맞는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답변을 하는 챗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한다. 이런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얻기가 힘들죠. 사전 훈련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셋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로 꽤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미세 조정에 필요한 특정 업무는 데이터셋이 특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능을 많이 수행을 하려면은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회사가 이미 업무를 잘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때 그 업무를 도와주는 LLM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정리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LLM이다라고 하면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뉴럴 네트워크 하나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로컬 컴퓨터, 작은 컴퓨터에서 돌리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작은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크기는 조금 줄이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붙여준다든가 그때그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새로운 정보도 취득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LLM의 지식의 범위하고 정확성, 그 다음에 시의성, 얼마나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가 같은 성능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할 때도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더 깊이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LLM도 내부적으로 질문을 반복해서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챗 GPT인데요. 이 리즌을 클릭을 하고 질문을 하면은 더 오래 걸립니다.
내부적으로 LLM 자체가 질문을 하고 받고 요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더 좋은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느려집니다. 꽤 많이 느려지기도 해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더 늘어나겠죠. 더 작은 모델 하나를 어떻게 더 깊이 있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 대단한 걸 한다라는 것보다는 LLM의 기본 원리고 궁금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사전 훈련 과정을 바닥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일반적인 머신러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훈련 데이터를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과정이 가장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부분들 2, 3, 4, 5번은 사실은 인터넷에 있는 소스코드, 요 강의 노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분들이 적당히 가져다 사용하시면은 심지어 모델 정의도 그냥 허깅 페이스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훈련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사실 손이 좀 많이 가죠. 일단 여기서는 제가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훈련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에 분할해서 넣어주는 데이터 로더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파이톨치를 사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정의를 할 거고요. 이때 이 데이터 로더를 정의한다라는 게 뭐 코딩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훈련을 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 부분이 조금 설명이 많고요. 그 다음에 3번 모델 정의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LLM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구현하는 트랜스포머 구조가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트랜스포머를 설명하는 영상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굳이 그거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 흐름을 간결하게 파악하는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훈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확인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훈련 데이터 준비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자료는 인터넷에 제대로 정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리포터다 그럼 캐글에 이 링크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해리포터 북 해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이 해리포터 책이 정리가 된 형태로 전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주피터 노트북하고 같은 폴더로 옮겨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다운 받아서 압축 풀고 주피터 노트북하고 같은 폴더로 이 02 해리포터 2권이거든요. 비밀의 방, 해리포터 2권 비밀의 방 문서를 옮겨줬습니다. 열어보면은 진짜 해리포터 책이에요. 심지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는 이제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하고 해리포터 요 두 개를, 영어권 자료는 요 두 개를 테스트 해봤고요. 앙드레이 카파시 영상을 보시면은 셰익스피어 책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to be or not to be 이런 거 얘기를 하도록 훈련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할 때 도비,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이즈 프리를 훈련을 시키려고 막 하다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끝냈었는데, 이제 지금 밑에 보시면은 도비 이즈 프리가 나옵니다.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도 됩니다. 일단 영어로 훈련시키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영어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한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한국어 사용 방법도 같이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는 끝날 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대강 감이 오실 거고요. 좀 더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자료들 훈련 데이터 직접 받고 뭐 훈련 돌리고 하는 정도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코드를 같이 볼 텐데, 이 코드가 하는 기능은 txt로 되어 있는 문서를 좀 정리해서 앞에 클린드를 붙여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lice.txt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클린드 언더스코어 alice.txt로 저장이 됩니다.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이 해리포터 02 해리포터 뭐뭐뭐.txt를 읽어다가 앞에다가 클린드 언더스코어 02 해리포터 뭐뭐뭐 이렇게 바꿉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줄바꿈을 없앴어요. 그냥 요게 한 줄입니다. 책 전체가 문자열 하나인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요, 문서를 읽어드리고
정규식 이용해가지고 줄바꿈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빈칸으로 바꾸고, 빈칸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또 빈칸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청소해주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긁어다가 나만의 챗봇을 만들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뭐 DC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하는 것들을 쫙 긁어다가 챗봇을 만들고 싶다, 훈련 데이터로 가공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손이 좀 많이 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청소하는 좀 이렇게 문서를 정리해주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규칙들을 여기에 추가를 하시면은 됩니다. 여기서는 캐글에서 이미 정리가 된 데이터를 받아다가 청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바꿈이랑 빈칸 없애는 정도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출력된 거 잠깐 보면은 책 한 권인데 글자가 48만 글자 정도가 사용이 됐죠. 대강 책 한 권이면 이 정도 규모가 된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큰화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에 사용하는 문자열을 뉴럴 네트워크한테 그냥 문자열로서 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숫자로 바꿉니다. 이때 토크나이저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틱 토큰이란 게 있어요. 핍으로 먼저 설치하고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를 정의를 하나 해주는데, 여기다 GPT-2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GPT-2에서 사용하는 토크나이저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어요. 해리포터 was a wizard. 요거를 토큰으로 바꿔볼게요. 토크나이저에서 인코드를 합니다. 이 텍스트를 코드로 바꾸는 거죠.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이 이름이 토크나이저에서 토큰이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적당히 작은 것들로 이렇게 자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적당하냐? 뉴럴 네트워크가 이해하기 좋으면은 적당하게 잘라진 겁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위주로 깔끔하게 잘 잘려져요. 여기 출력하는 부분 보시면은 토큰을, 인코드된 토큰을 한번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디코드를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was a wizard를 토큰 여러 개로 바꿔요. 그러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죠. 그거를 다시 디코드를 해주면 원래 문자열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은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인코드를 하면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각각의 토큰이 숫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숫자들 하나하나가 토큰입니다. 토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 거죠. 또 이 토큰들을 다시 디코드를 하게 되면은 원본 문자열이 됩니다. 이 리스트 부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요, 숫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18308, 14179, 373 뭐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해리 포터 was a wizard 요게 아니라 요 토큰, 숫자로 된 토큰들을 입력을 받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기초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하신 분들은 글자 하나를 아스키 코드로 바꿔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스키 코드는 글자 하나하나 단위죠. 여기서는 단어 단위예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글자 하나하나 단위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HARRY 그 다음에 POTTER 이렇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해리 포터 was 뭐 과거형이구나. 그 다음에 A라는 관사가 있고 wizard 마법사, 글자가 묶여있는 단위로 이해를 하게 되죠. 여러 개의 글자가 묶여서 단어 단위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토큰을 만들 때 단어 단위로 만듭니다. 여기 있는 반복문은 이 토큰들을 하나하나 따로 디코딩을 해본 거예요. 18308이 해리고, 14179가 포터고, 373이 was, 257이 여기서는 그냥 알파벳 A라기보다는 관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731은 wizard, 마지막으로 이 마침표 기호 하나도 별도의 토큰으로 변환이 됩니다. 마침표,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표가 13이라는 별개의 토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해리 포터 was a wizard,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토큰이 6개입니다. 토큰 수 6 이렇게 써있죠. 글자 수 26개, 토큰 수 6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 이것저것 좀 바꿔보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제 프로그래밍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문자열을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기 위해서 LLM한테 우리가 말을 하려면 문자열을 이런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앞에 제가 부덕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긴 잠깐 보시면은 예제가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사용했던 틱토큰 가지고는 한글하고 한자가 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LG X4원에서 사용하는 토크나이저가 잘 됩니다. 제가 해봤더니 훈련도 잘 돼요. 한국어를 토큰화하는 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라이브 할 때 보니까 남들은 도대체 저런 걸 공부를 어떻게 하나, 코드 분석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게 궁금한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 토크나이저가 어떻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교과서에 있는 예제만 실행을 시켜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봅니다. 여기서는 한 글자 단위로 토큰화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LLM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글자 단위로 훈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론상 글자 단위로 훈련을 시켜도 뉴럴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단어 단위로 토큰을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죠. 근데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한 글자 단위로 토큰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빈칸도 당당하게 한 글자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 수가 있죠. 220 여기도 220, 그다음에 맞춤표는 13 이런 식으로 글자 단위로도 토큰화를 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때 책 전체를 다 한 번에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입력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뉴럴 네트워크도 무시무시하게 커지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몇 개씩 쪼개서 넣어줘야 될 겁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데이터셋인데요. 여기서는 파이톨치의 데이터셋을 상속을 받아서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 파이톨치로 머신러닝 공부하시게 되면 규격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 가깝고요. 먼저 첫 번째 거 토큰 아이디즈는 토크나이저.encode 텍스트. 그래서 책 전체 데이터셋 전체를 집어넣고 이거를 전부 토큰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 토큰으로 쭉 나열되는 형태가 돼요. 토큰 아이디즈 이렇게 하면은 그 책이 토큰으로 바뀐 게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구나, 이상한 숫자들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넣으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한다. 영상에선 생략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이것저것 출력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큰 아이디로 바꿔요. 책을 문자열로 넣는 건 아니고 뉴럴 네트워크가 받아들이기 좋은 토큰 형태로 일단 바꾼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책 한 권을 토큰으로 바꾸면은 몇 개 정도 되나 이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input IDs고요. 두 번째 거는 target IDs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이 인풋을 넣으면 타겟하고 가급적 똑같은 대답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컴퓨터 비전 예제 같은 경우는 사과 그림을 보여주면 사과라고 대답해, 고양이 그림을 보여주면 고양이라고 대답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LLM을 훈련시킬 때, 특히 프리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요, 인풋하고 타겟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딱 더하기 1, 여기 더하기 1, 요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요 더하기 1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의외로 의미가 커요.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arry Potter was a wizard 라는 문장으로 훈련을 시키는 경우에요, 입력이 해리다 그러면은 입력으로 뉴럴 네트워크에게 첫 번째 단어인 해리를 넣어줬을 때 그 다음 단어인 포터라고 대답을 하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해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포터라고 대답해,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넣어주게 되면요, 해리 포터까지 넣어주면 그 다음 단어가 뭐죠? was죠, was. 그래서
was를 대답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 더해서 입력이 해리포터 was 세 단어다. 그러면은 A를 대답해라. 이렇게 시켜요. 그 다음에 해리포터 was 어까지 입력을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대답해. 이렇게 시키면은 wizard라고 대답을 하게 훈련을 시켜요. 마지막으로 Harry Potter was a wizard까지 입력을 넣어주면은 마침표를 출력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마침표 하나, 요 기호 하나도 당당하게 하나의 토큰이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해리포터 was a wizard라고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면은 그 다음에 나올 토큰은 점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앞에 몇 단어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맞춰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프리 트레이닝을 시키는 요령이고요. 그걸 코드로 보여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네, 실제 실행 사례는 밑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코드 설명 조금 더 드리면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조각이 전부 몇 개냐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렌을 정의를 해주고요. 데이터 로더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내부적으로 get 아이템을 호출하게 됩니다. get 아이템 보시면은 input IDs,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갈 거, 그 다음에 target IDs, 출력으로 이렇게 대답해 라고 할 거, 이 두 가지를 쌍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y dataset이라는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요, 아까 클린드로 처리한 문서 있죠? 해리포터 책, 요거를 쫙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정의를 하고요. 이때 방금 읽어드린 텍스트 넣어주고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파이톨치의 데이터 로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로더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로더를 이터레이터로 바꿔주고 넥스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XY를 받아옵니다. 이 XY로 들어오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인풋하고 타겟 이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데이터셋은 내부적으로 문자열이 아니라 토큰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X하고 Y도 토큰으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디코드를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더를 만들 때 이 셔플을 true로 하면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뽑아주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X하고 Y가 디코딩까지 돼갖고 출력이 돼 있는데요. 실행을 시킬 때마다 해리포터 책의 중간중간에서 다른 것들을 뽑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할 때마다 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거는 이 순서입니다. Hovering inches above Malfoy's left ear 어쩌고저쩌고 뭐 돼 있죠. 잘 보시면은 요게 X 인풋이고요. 요게 Y 타겟입니다. 잘 보시면은 타겟이 하나 옆으로 밀린 형태예요. Hovering 다음에 올 게 inches, Hovering inches 다음에 올 게 above, Hovering inches above 다음에 올 게 Malfoy's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밀려 있어요. 예, 좀 쉬운 문장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위에 줄은 X 인풋이에요. 뉴럴 네트워크로 들어갈 겁니다. 밑에 줄은 Y 타겟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훈련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특징이 밑에 줄에 있는 게 위에 줄에 있는 것보다 한 단어 옆으로 밀려 있어요. 위에 줄은 캐슬로 시작하고 밑에 줄은 was로 시작합니다. 밑에 줄에 있는 요 was가 위에 줄에 있는 was 두 번째 단어예요. 그래서 한 단어씩 밀려 있습니다. 잘 보시면 론, put, his 이렇게 있는데 한 단어씩 옆에 밀려 있어요. 그럼 이걸 훈련시킬 때 어떻게 진행이 되냐? 뉴럴 네트워크한테 패스를 한 단어만 집어넣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게 훈련시키죠? was. 패스를 was를 넣어주면은 그 다음 단어인 right. 패스를 was right를 넣어주면은 ahead. 패스를 was right ahead를 넣어주면은 그 다음 토큰인 타이프 이렇게 넣어주면은 다음 단어인 론. 그래서 여기 론이 있죠. 그래서 책에서 일부분만 뉴럴 네트워크한테 보여주고 이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를 생각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데이터셋, 파이톨치 데이터셋을 상속받아서 만든 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누르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깨진 글자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깨진 글자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개의 토큰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중간에 잘려서 디코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원본 텍스트에 이렇게 이상한 글자, 잘못된 글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데 별 지장이 없어서 그냥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모델 정의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약간은 수정을 하긴 했는데 이 모델 자체는 교재에 있는 모델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캡 사이즈는 보캐뷸러리 사이즈예요. 사전에 단어가 몇 개가 있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토크나이저가 문자열을 토큰으로 바꿀 때 사전 보고서 애플이란 단어는 어떤 숫자로 바꾸고 해리라는 단어는 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보캡 사이즈는 토크나이저에서부터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틱 토큰에서는 n 보캡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오토 토크나이저는 len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지만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용할 거는 GPT 모델이고요. 이 GPT 모델 안을 보시면은 얘는 인베딩, 드랍아웃,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머 블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놈 있고 레이어 리니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까지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트랜스포머 블럭 한번 가보면요. 데피니션 가보면은 코드 위쪽에 여기 GPT 모델 바로 위에 트랜스포머 블럭 있죠. 들어오면은 멀티 헤드 어텐션이 있고 피드 포워드가 있고 레이어 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로 한번 또 가보면요. 피드 포워드는 리니어 다음에 갤루 액티베이션 오고 또 리니어 있는 간단한 구조고요. 갤루는 이런 형태의 비선형, 곡선 형태죠. 선형은 아니죠. 그래서 비선형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이고요. 그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 값들이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게 적당한 범위 내에 좀 몰려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요 멀티 헤드 어텐션이 그 유명한 셀프 어텐션 논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코드 쫙 봤을 때 노멀라이제이션 있고 멀티 헤드 어텐션 있고 피드 포워드 있고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드하고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트레이닝을 안 시켜보면은 알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요 마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멀티 헤드 어텐션인데 마스크가 씌워졌다는 의미예요. 이게 훈련시키는 기본 원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교재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셀프 어텐션 그러면은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선형대 수학에서 얘기하는 행렬은 숫자들 단순히 2차원 구조로 묶어놓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단계를 의미합니다. So your journey starts with one step 이라는 예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로로도 your journey starts with one step이고 밑으로도 your journey starts with one step 같은 문장이죠. 그래서 단어끼리 얼마나 관계가 깊은가를 숫자로 저장을 해놨는데 이 숫자가 2차원 구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행렬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의미는 관계예요. 관계. 6월이란 단어하고 journey라는 단어가 관계가 0.16이다. step이란 단어하고 6월이란 단어 이 두 개의 관계가 0.19다. 좀 더 밀접하다. 가중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6월 step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두 개가 관계가 깊다. 이런 것을 행렬이라는 자료 구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요 위에 오른쪽 삼각형 부분이 없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요거는 아까 데이터셋 만들 때 다음 단어 추측하게 만드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으로 유어 하나만 들어왔을 때 이 뒷부분을 같이 뉴럴 네트워크한테 줘버리면 답을 아는 거잖아요. Your journey starts with one step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유어 하나만 줬을 때 journey라고 대답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고 Your journey 두 개의 단어를 줬을 때 starts라고 대답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고 Your journey starts 새 단어, 새 토큰이죠. 새 토큰을 줬을 때 with라고 대답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관계가 다 공개가 돼 있죠. 이러면은 다음 단어가 뭔지를 미리 알아버리니까 답지 보고 대답을 시키는 방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올 단어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로 지워버린 겁니다. 마스킹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안 보이게 지워버리는 거.
그래서 마스크를 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올 단어를 모르는 상태로 추측을 해라 라고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구현을 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 Mask Self Attention 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계시고 제대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디바이스가 쿠다로 잡힐 겁니다. 그러면 GPU에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GPU가 없다, CPU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데이터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사용을 하도록 코드를 살짝 고쳐서 데이터셋을 줄이시면 되겠죠. 뭐 아주 정밀하게 훈련이 되지는 않더라도 대강 감을 잡으실 정도로는 CPU로도 뭐 한 몇 시간 정도 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데이터셋 크기라든지 아니면 반복 횟수 등을 조절해서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이게 훈련이 진짜 되는구나 확인되는 정도로만 한번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에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전체 데이터를 한 번씩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번 읽었다 하면 에폭 하나, 두 번 읽었다 그러면은 에폭 2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에폭을 100번을 돌렸는데 제가 해보고 나니까 100번씩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0번, 20번 정도만 해도 아 이게 되네? 이게 진짜 되는구나 정도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숫자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 GPU 사양 맞춰서 줄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에폭 포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 트레인 로더 포문이 있죠. 여기서는 인풋하고 타겟을 받아가지고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인풋하고 타겟을 하나씩만 넣어주면은 GPU 메모리가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풋 묶음, 타겟 묶음 여러 개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치, 묶음 단위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 배치 크기도 위에서 로더 초기화할 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GPU가 메모리가 좀 크다, 그럼 배치를 트레인 로더 초기화할 때 배치를 좀 크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반대 경우에는 배치를 줄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레인 로더로부터 인풋 배치, 타겟 배치를 받고 그거를 디바이스로 복사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쿠다를 사용하시면, GPU를 사용하시면 GPU로 복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CPU에 두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는 대답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옵티마이저는 뉴럴 네트워크가 더 대답을 잘 하도록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들, 여러 개의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이톨치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고, 제가 약간 단순화된 구조로 구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좀 더 기능을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머신러닝 공부할 때 배우신 대로, 파이톨치 공부할 때 배우신 대로 기능을 하나하나 덧붙여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TH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고, 제 컴퓨터에서는 해리포터 책 한 권을 100번 공부를 시키는데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로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나니까 에폭을 100개를 훈련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한 10개 정도만 해도 충분했을 것 같다. 그러면 한 10몇 분이면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GPU에서 그냥 1시간 정도 돌리면 충분히 이게 훈련이 잘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결과 확인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훈련시키는 중간중간에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들을 PTH 파일로 저장을 해놨어요. 훈련이 끝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PTH 파일들이 이렇게 많이 저장이 돼 있죠. 훈련 중간에 어떤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바꿔가지고 읽어드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 파일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훈련이 끝난 모델한테 실제로 일을 시키는 부분을 약간 분해해 놓은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한테 도비 이즈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를 맞춰봐,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한테 넣어주기 위해서 도비 이즈라는 문장을 토큰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톨치를 공부를 좀 했는데도 이런 거 읽어나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출력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해를 해나가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이즈 그러면은 35 뭐뭐뭐뭐뭐 이렇게 3개의 토큰으로 만들어지네요. 아마 도비라는 한 단어를 2개의 토큰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비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잖아요. 토크나이저가 이 도비라는 단어를 토큰으로 만들 때 토큰 하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사용하는 걸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디코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3호만 한번 넣어보고 3호하고 11369 넣어보겠습니다. 보면은 D네요. D하고 OB가 따로 토큰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합쳐서 도비가 됐네요.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요거 11369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한 대로 도비를 D하고 OBBY로 쪼갰네요. 그래서 D, 도비, OBBY 이렇게 쪼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면 재밌어요. 공부도 많이 되고, 그래서 딱 보고 이해가 안 가면 당황하지 마시고 분해 갖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다음에 IDX는 파이톨치가 읽어드릴 수 있는 텐서로 바뀐 형태고요. 요거를 실제로 모델에 집어넣으면요,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은 결과물로 로지츠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지츠가 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을 하면은 톨치의 사이즈가 3이고 3은 요 토큰 3개겠죠? 그 다음에 50257 요거는 보캐뷸러리 사이즈예요. 토크나이저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50257개를 다 출력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점점점으로 생략을 해놨죠. 로지츠가 결과를 여러 개 담고 있는데요, 이때 여기 가장 마지막 거를 갖고 온다는 얘기는 도비 이즈라는 토큰 3개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게 뭐가 나올 거냐 라는 것을 알고 싶다, 그것만 가져오겠다 라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지금 단어를 3개를 추측했습니다. 토큰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토큰이 2개가 들어왔을 때, 토큰이 3개가 들어왔을 때, 이 3가지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와야 되는지를 다 추측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도비 이즈라는 토큰 3개 다음에 뭐가 올지 궁금한 거라서 다 볼 필요는 없고 -1로 그냥 마지막 거 하나만 가져다가 보면 됩니다. 이때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사전 크기가, 사전에 들어있는 단어의 개수가 5257개죠. 그러면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확률이 5257개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어가 뭔지 맞추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쫙 펴놓고 다음 단어가 A인 확률은 몇, B인 확률은 몇, 쭉 해가지고 풀이인 확률은 몇, 사과, 애플인 확률은 몇,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에 대해서 다음 단어가 이거일 확률을 전부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요즘 컴퓨터는 빠르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연산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캐뷸러리 5257개 중에서 그 다음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 10개만 출력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탑 K를 실행을 시키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거 10개를 알려줘요. 10개를 디코드까지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도비 이즈 유즈, 도비 이즈 헤드, 도비 이즈 프리. 요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죠. 도비는 자유다, 도비는 자유예요, 이런 부분이 있죠 영화에. 도비 이즈 프리, 도비 이즈 도비 이즈 already, 도비 이즈 cut, 도비 이즈 하고 느낌표, 도비 이즈 heard, 도비 이즈 can. 요거는 문법이 좀 안 맞네요. 그다음에 도비 이즈 clearly,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보기에 도비 이즈 다음에 요 10가지 단어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도비 이즈 can은 조금 문법에 안 맞죠? 그래서 그런지 확률이 좀 낮아요. 반면에 도비 이즈 used 확률이 높죠. 11.25. 그 다음에 도비 이즈 head, 요것도 좀 안 맞는데 뭐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도비 이즈 프리가 원래 해리포터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원래 책을 검색을 해보면은 도비 이즈 프리가 있고요. 도비 이즈 도비 이즈 하우스 엘프 이런 게 있어서 도비 이즈 어웨이 이런 게 있으니까 A가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높았던 게 used가 있네요. 도비 이즈 used. 이게 있었네. 그래서 원래 이제 훈련시킨 데이터에 있는 거라서 확률이 높게 나왔네요. 도비 이즈 used. 그 다음에 도비 이즈 head는 모르겠네요. 이게 있으려나? 문법이 안 맞는데. 네, 요거는 도비 이즈 head는 훈련 데이터에 없는데도 좀 높게 나왔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고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만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 단어씩 추측하는 거를 반복을 해요.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하냐면은 입력으로 해리포터 is라고 넣어줬다고 쳐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올 단어가 A, 어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합쳐서 다시 집어넣어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위자드라고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합쳐요. 요거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올 건 마침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은 마침표 여기 붙여가지고 또 집어넣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이렇게 있어요. 맥스 뉴 토큰즈는 토큰을 몇 개까지 출력하게 반복을 할 거냐라는 의미입니다. 탑 K는 보캐뷸러리 중에서 확률이 높은 거 몇 개를 미리 골라놓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템퍼러처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챗 GPT에서 여러분들 가끔 바꿔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템퍼러처를 사용하지 않는다, 템퍼러처가 0이다 이럴 때는 확률로 봤을 때 무조건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출력을 합니다. 템퍼러처가 0보다 클 때는 확률로 뽑아요. 확률이 제일 높은 거를 그냥 무조건 뽑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난수를 발생시켜서 뽑습니다. 확률이 높은 단어가 뽑힐 확률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낮은 단어를 안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템퍼러처가 0보다 클 때는 그 다음 단어가 랜덤하게 나옵니다. used가 나올 수도 있고 had도 나올 수도 있고 free가 나올 수도 있고 어가 나올 수도 있고 already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확률에 비례해서 used가 나올 확률이 또 높고 had가 나올 확률이 그 다음이고 free가 나올 확률이 그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확률에 비례해서 뽑기를 해가지고 랜덤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챗 GPT에서 템퍼러처를 높인다 그러면은 더 다양하게 대답을 하게 돼요. 꼭 확률이 높은 것만 골라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확률이 낮아도 그 단어를 출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템퍼러처 값을 키우면은 다양하게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에 헛소리를 할 경우도 많아지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이거는 제가 LLM 템퍼러처를 검색해서 찾은 자료인데요. 자, 템퍼러처를 이용해서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템퍼러처가 1일 때는 뉴럴 네트워크가 출력한 확률을 그대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ike red 다음에 올 단어를 추측하는 경우에 I like red apples를 대답할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shoes, pants, onion 이렇게 되죠. 근데 템퍼러처를 1보다 작은 값을 쓰면은 이 확률이 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처럼 바꿔줍니다. 템퍼러처를 아주 작은 값을 쓰면은 애플만 아주 쫙 올라가고 나머지는 확률이 엄청 낮아지죠. 그러면 거의 애플즈라고 대답을 하겠죠. 반대로 템퍼러처를 키워주면 템퍼러처가 한 50 정도 되면은 아주 커지면 그때는 확률들이 다 비슷해져요.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한테 여러 번 대답을 시키면은 어떨 때는 오니언즈 대답했다, 어떨 때는 펜츠 대답했다, 어떨 때는 애플즈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이 확률이 비슷비슷하니까 다양하게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템퍼러처를 키우면은 확률이 비슷비슷해지는 것처럼 바뀌기 때문에 다양하게 대답을 하게 되고 템퍼러처를 작은 값을 쓰게 되면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거 이 그림 통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템퍼러처 한번 바꿔가면서 테스트 밑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던 제너레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입력으로 준 텍스트 다음에 오는 것들을 10번씩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본 게 있는데 도비 이즈 프리도 나오고 있죠. 도비 이즈 유즈드, 도비 이즈 헤드 어쩌고 저쩌고 예, 이런 식으로 도비 이즈 하우스 엘프 예, 요거 원래 텍스트에 있던 문장이죠. 예,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맥스 뉴 토큰즈에 좀 줄여놓고 한 10개 정도만 할까요? 10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10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템퍼러처를 0.001로 줄여볼게요. 줄이고 도비 이즈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다 똑같이 나오죠. 도비 이즈 유스터 데스 어쩌고 저쩌고 무섭네요. 예, 무섭고 자 이번에는 이 템퍼러처를 100 정도로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도비 이즈 프리, 도비 이즈 컷, 도비 이즈 very common, pause, 도비 이즈 head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여기 used, had, free 뭐뭐뭐 예, 요 단어들을 다양하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비 이즈 다음에
프리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도비즈 프리를 다시 집어넣으면은 without을 추측을 하고, 다시 한번 도비즈 프리 without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더를 출력을 하고, 도비즈 프리 without the까지 넣고 다음 단어 추측해봐 이러면 스토리를 추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제가 어릴 때 인터넷에 연재가 됐던 소설이에요. 한국인이 쓴 무협지인데 한자가 섞여 있습니다. 요거는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갖고 찾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훈련할 때 사용하고 싶은 문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 찾아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묵향이라는 책의 txt 파일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찾았고요. 요거를 클리닝 과정을 거쳐서 클린드 묵향 뭐뭐뭐.txt로 저장을 했습니다. 토크나이저를 틱토큰 그냥 사용을 해도 안 되진 않는데, 이왕이면은 이제 한국어가 잘 되는 걸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엑사원 모델에서 사용하는 토크나이저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하셔도 되고, 허깅페이스 트랜스포머즈에서 오토 토크나이저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from pre-trained 안에다가 LG AI 엑사원 3.5 이렇게 적으시면은 요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 코어 GPT-2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 엑사원 거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보캐뷸러리가 좀 커요.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102,400입니다. 꽤 크죠? 한글하고 한자가 섞여 있는 문서도 토크나이저를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글하고 한자가 섞여 있어도 글자 단위로 토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괄호도 하나의 토큰으로 토크나이즈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한자도 되고, 데이터 로더 만들 때 파일 이름 교체를 해줘서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 테스트를 해보면은 실행시킬 때 한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복사해서 원래 문서에 진짜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원래 문서에 있는 내용들이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토큰 단위로 밀려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빈칸 이리저리 뛰놀기 시작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가 한 토큰이라서 이제 다시는 빠졌고 빈칸 이리저리 뛰놀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X하고 Y를 하나씩 데이터셋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딴 걸로 바꿔보면 름한 표정을 이렇게 돼 있는데 름이 빠지고 한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정의할 때는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보캐뷸러리 사이즈를 바꿔서 다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모델 정의도 한번 다시 해줘야 됩니다. 내려와서 그 모델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델도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시키셔도 되는데요. 이 묵향 소설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에폭 좀 줄여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다시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훈련을 시켜놓은 걸 다시 읽어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묵향이거든요. 묵향이란 이 다음에 뭐라고 할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묵향이란 녀석, 묵향이란 별칭, 묵향이란 선배, 묵향이란 나, 묵향이란 소, 묵향이란 목수? 인물? 놈 말씀것? 좀 그럴듯하죠? 그래서 묵향이란 녀석이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장까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문장까지 쭉 뽑아보면요. 묵향이란 것일 테네, 오갈태세는 빨리 벗어보리는 꽤 오랜, 요거 좀 말이 잘 안되네요. 묵향이란 것과 똑같고 여기까지는 좀 말이 되고, 멋진 공방파가 누구 습 압도할 의향을 안하고, 이게 한국어라 그런지 누구를 습격해도 뭐 압도할 의향이 안되고 뭐 등등 예, 그래서 훈련 데이터가 좀 엿보이는 느낌이죠. 묵향이란 별칭이다. 보면 그 맹주라는 뭐뭐뭐 이거 좀 말 안 듣는 것 같고, 묵향이란 녀석이야. 묵향이란 별칭이라. 묵향이란 녀석의 관계구만. 녀석과 협약 관계를 해봐야 묵향이란 말씀이냐? 묵향이란 것도 들어보겠다. 묵향이란 말씀입니다. 묵향이란 별칭? 이게 많은 것 같은데 훈련 데이터에 이런 게 많은지 한번 볼게요. 묵향이란 별칭이 붙었다. 뭐 이런 게 있었군요. 자, 그 다음에
묵향이란 녀석, 묵향이란 녀석입니다. 묵향이란 녀석은 뭐뭐뭐, 묵향이란 녀석이야, 묵향이란 녀석이죠. 4개가 있었네요. 문제 좀 딴 걸로 바꿔서 해볼까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라도 있냐,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일이라도 있냐, 질문을 받아서 뚫는다는 대답과 행동이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반 이상의 진전. 좀 무협지 스타일로 그럭저럭 나오는 것 같죠? 예, 재밌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 말할 것은 알지 못했잖아. 이거 좀 어색하고 좀 한국어 같긴 한데 좀 틀리긴 한데 그럭저럭 한국어 느낌이 나긴 나죠? 그래서 한국어도 그럭저럭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형 언어 모델 만들 때 사전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원래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막상 녹화를 하니까 아주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짜로 뭐 사람의 지능 같이 작동을 하려면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 한 권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책 내용을 반복하도록 외워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반복을 좀 여러 번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훈련을 좀 오래 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훈련을 시킬 때 데이터를 좀 나눠서 트레인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 나눠가지고 훈련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처음 공부할 때 배워야 되는 개념이 이제 바이어스 되냐 아니면 베리언스가 너무 크냐 이런 거가 있거든요. 데이터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단순하면은 결과가 너무 단순하게 잘 안 나오고 너무 결과가 추상적으로 나오고 반대로 모델 데이터는 적고 모델이 너무 정교하다, 뉴럴 네트워크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오버피팅이 된다라고 하죠.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들을 다 외워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코드 가지고 이것저것 갖고 노시면서 감 잡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이제 진짜 나는 마음을 먹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머신러닝 이론이 조금 더 제대로 적용이 된 코드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라이브 할 때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감사의 뜻으로 좀 부족하나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出番みたいだね。全て想定の範囲内です。